자, 이 논란의 핵심에 서 있던 분입니다. 35번째 환자입니다. 35번째 환자, 그리고 한 대학병원의 의사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오늘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지난 30일 심포지엄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건 맞지만 당시에 메르스 감염된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1일 증상이 나타난 후에 집사람 외에는 밀접 접촉한 사람이 없다. 감염병 증상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도는 안다. 화가 난다. 분통이 터진다. 한순간에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킬 개념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탄식을 했고요. 박원순 시장 이번엔 틀렸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이 의사분과 직접 연결을 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이 돼 있나 보군요. 선생님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자, 선생님, 저기 박원순 시장이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29일부터 시작해서 30일에 선생님의 증상이 좀 심화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이고 이제는 밝힌 바인데, 자,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지금 틀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제가 메르스 환자를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안 거 자체가 5월 31일입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러니까 행사 시작 후에, 행사에 참석한 이후에 하루 뒤에 그거를 알았다, 접촉했다는 걸 알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첫 번째로 그거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격리 조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격리 조치 안 당하셨었어요? 예, 당연히 안 당했죠. 격리 조치를 왜 당합니까? 격리 조치를 시작한 게 저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는 5월 27일 날 현이상 A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환자가 문제가 생겨서 그 환자를 보러 응급실에 제가 갔습니다. 14번 환자는 저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14번 환자는 얼굴도 못 봤다고요? 예. 저는 14번 환자를 본 적도 없고요. A라는 환자만 보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28일부터 평소에 갖고 있던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마른 기침이 간간히 아침에 한 2번 났습니다. 예, 그렇게 지내다가 토요일쯤 되니까 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뿌찌근하네 이랬습니다. 그러고 제가 5월 31일 날 오전 9시에 갔을 때 저희 그 A라는 분이 14번과 접촉돼서 격리됐다는 사실을 듣고 그 사람이 있었던 시절에 그러면 나도 거기서 접촉이 됐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도 메르스가 될 수 있겠네라는 거를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 예. 그래서 그때 심포지움이 어떻게 보면은 접속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접수한 걸 가지 않고 몸이 아파서 퇴근한 게 아니고요.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오전 9시에 근무하고 회진 돌고 그리고 오전 11시에 퇴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래서 그때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대형 행사에서 과연 사람들과 접촉을 어떻게 했느냐, 그 접촉자 그 행사에 참석했던 1,500 지금 60여 명이 지금 이제 자가 격리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예요. 강제로 격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4차 지금 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선생님이 거기서는 뭐 악수를 하거나 접촉을 했거나 그런 일이 현재로서는 없으신 건가요? 첫 번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제가 제일 비말 감염 시킬 수 있는 강한 접촉을 한 거는 제 아내입니다. 그렇겠죠. 집에 같이 계시니까. 집에 가서 뽀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지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증세가 시작됐다고 그러면은 감염성이 있다는 건데요. 제 아내가 걸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내분은 이상이 없어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분은 저 메르스 환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음성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의사 심포지움에 참석했다고 그러는데요. 심포지움 아침에 사람 없을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서 잠깐 앉아있다가 1시간 있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거기서 제가 재건축 조합에서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일찍 가서 일찍 접수하고 오른쪽 앞에 살짝 앉아 있다가 사람 많아지길래 제가 실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접촉이 됐다고 하면은 제가 제 아내랑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 아내랑 뽀뽀를 하고 그러면은 제 아내는 100% 걸려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 저희가요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그 박원순 시장이 했던 얘기하고는 다른 팩트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서울시 측에서 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연락 온 게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한 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고요.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건 팩트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아, 이 거짓이다. 예,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이동 경로와 제 예. 상황을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잘 알겠습니까? 선생님들 지금 패널에 계신 분들, 패널에 계신 분들이 어제 저녁에 뭐 했는지 패널 분들이 더 잘하세요?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더 잘하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본인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박원순 시장이 좀 확신에 차서 이거는 정말 대형 사건이다, 사태다라고 하면서 메르스 사태다라고 하면서 긴급하게 어젯밤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왜 그런 일을 그러면 선생님과 상의도 없이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왜, 뭔 말씀이세요? 박원순 시장님은 원래부터 계략 잘 세우고 사람 괴롭히는 거 지금 특기인 사람 아닙니까? 예? 아, 예, 그거는 좀 너무 심하신 일반적인 표현인 것 같고, 주장이신 개인적 것 같고, 의견이고. 예. 그런 걸 둘째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수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뭐 여하튼 그날 세미나에 가시긴 하신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그 잠복 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체로 이 의료기관에서는 한 6.5일 정도의, 그리고 최대 14일 정도의 잠복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뭐 단언하기는 좀 이른 거 아닐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복기에는 감염성이 없습니다. 아, 잠복기에는 감염이 안 된다고 파악을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당연하죠. 잠복기에 감염됐으면 저희 나라 국민 다 걸렸어요. 어허. 잠복기였기 때문에 이걸 전이시킬 가능성도 적고, 그리고 당시에는 메르스 확진 판정도 받지 않았고 14번째 환자는 본 적도 없고, 다만 A라는 환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14번째 환자와 접촉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30일 날 갈 때는 그 마지막 말씀하신 상황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서울시와는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법적 대응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제가 단순하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병원 측도 지금 같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명을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모 대학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저희 대학병원 측에서는 일반적인 상황과 틀리게 제가 메르스가 의심되는 증세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격리 조치를 해서 메르스가 퍼지는 걸 막아줬거든요. 어허.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저희 병원과 예. 그리고 저도 자발적으로 제 자신이 메르스가 걸리지 않아야 한다. 환자들, 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에 제 자신을 열심히 격리한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루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격리 조치를 스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념 없이 돌아다니는 예. 사람처럼 본인이 취급이 맞죠. 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 저희 병원에 대해서도 개념 없이 그 환자, 메르스 걸려서 환자 보게 하고. 예. 그래서 개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을 하고 계세요? 격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택에 그렇죠. 계신 거예요? 어때요? 아니죠. 그럼요. 저는 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의 격리실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군요. 확진 판정을 받았기 자, 때문에. 이게 네. 저희 메르스 걸리신 분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증상이 나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메르스에 걸리면요, 우선 몸살과 네. 기침, 오한, 두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몸살 기운과 오한. 예, 고열이 나고요. 네.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몸이 너무 아프고요. 네. 그다음에 기침 가래가 많이 나오고요. 두통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오한 때문에 계속해서 몸을 떨다가 열이 네. 오르면 또 땀이 나고요.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잘 안 가라앉아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니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유. 그러시군요. 자, 그럼 가족들과도 계속해서 지금 떨어져 계시는 상황인데 또 이런 일까지 예.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심적으로 좀 많이 좀 고통스러울 것 그러겠네요.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또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얘기를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어냈는데 예. 다른 사람이 지어낸 거를 모두 다 그게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 치료에 일단 전념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적고 그리고 당시에는 메르스 확진 판정도 받지 않았고 14번째 환자는 본 적도 없고 다만 A라는 환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14번째 환자와 접촉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30일 날 갈 때는 그 마지막 말씀하신 상황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서울시와는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법적 대응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제가 단순하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병원 측도 지금 같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명을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모 대학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저희 대학병원 측에서는 일반적인 상황과 틀리게 제가 메르스가 의심되는 증세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격리 조치를 해서 메르스가 퍼지는 걸 막아줬거든요. 어허.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저희 병원과 예. 그리고 저도 자발적으로 제 자신이 메르스가 걸리지 않아야 한다. 환자들, 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에 제 자신을 열심히 격리한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루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격리 조치를 스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념 없이 돌아다니는 예. 사람처럼 본인이 취급이 맞죠. 당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 저희 병원에 대해서도 개념 없이 그 환자, 메르스 걸려서 환자 보게 하고. 예. 그래서 개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을 하고 계세요? 격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택에 그렇죠. 계신 거예요? 어때요? 아니죠. 자, 이 논란의 핵심에 서 있던 분입니다. 35번째 환자입니다. 35번째 환자, 그리고 한 대학병원의 의사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오늘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지난 30일 심포지엄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건 맞지만 당시에 메르스 감염된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1일 증상이 나타난 후에 집사람 외에는 밀접 접촉한 사람이 없다. 감염병 증상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도는 안다. 화가 난다. 분통이 터진다. 한순간에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킬 개념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탄식을 했고요. 박원순 시장 이번엔 틀렸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이 의사분과 직접 연결을 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이 돼 있나 보군요. 선생님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자, 선생님, 박원순 시장이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29일부터 시작해서 30일에 선생님의 증상이 좀 심화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이고 이제는 밝힌 바인데, 자,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지금 틀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제가 메르스 환자를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안 거 자체가 5월 31일입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러니까 행사 시작 후에, 행사에 참석한 이후에 하루 뒤에 그거를 알았다, 접촉했다는 걸 알았다라는 첫 번째로 말씀이시죠? 그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격리 조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격리 조치 안 당하셨었어요? 예, 당연히 안 당했죠. 격리 조치를 왜 당합니까? 격리 조치를 시작한 게 저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5월 27일 날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환자가 문제가 생겨서 그 환자를 보러 응급실에 제가 갔습니다. 14번 환자는 저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14번 환자는 얼굴도 못 봤다고요? 예. 저는 14번 환자를 본 적도 없고요.
A라는 환자만 보고 올라왔어요. 허허. 그리고 28일부터 평소에 갖고 있던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예. 마른 기침이 간간히 아침에 한 2번 났습니다. 네. 예, 그렇게 지내다가 토요일쯤 되니까 일 많이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뿌찌근하네 이랬습니다. 아. 그러고 제가 5월 31일 날 예. 오전 9시에 갔을 때 예. 저희 그 A라는 분이 14번과 접촉돼서 격리됐다는 사실을 듣고 네. 그 사람이 있었던 시절에 그러면 나도 거기서 접촉이 됐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예. 나도 메르스가 될 수 있겠네라는 거를 그때 인지했습니다. 아. 그래서 5월 31일에 네. 예. 그래서 그때 심포지움이 어떻게 보면은 접속해놓은 상태였는데요. 네. 접수한 걸 가지 않고 몸이 아파서 퇴근한 게 아니고요. 예.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오전 9시에 근무하고 회진 돌고 그리고 오전 11시에 퇴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선생님, 그때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대형 행사에서 과연 사람들과 접촉을 어떻게 했느냐, 그 접촉자 그 행사에 전혀 없었고요.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건 팩트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다. 예,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이동 경로와 제 예. 상황을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잘 알겠습니까? 선생님들 지금 패널에 계신 분들, 패널에 계신 분들이 어제 저녁에 뭐 했는지 패널 분들이 더 잘 아세요?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더 잘 아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본인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박원순 시장이 좀 확신에 차서 이거는 정말 대형 사건이다, 사태다라고 하면서 메르스 사태다라고 하면서 긴급하게 어젯밤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왜 그런 일을 그러면 선생님과 상의도 없이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왜 뭔 말씀이세요? 박원순 시장님은 원래부터 계략 잘 세우고 사람 괴롭히는 거 특기인 사람 아닙니까? 예? 그거는 좀 너무 심하신 일반적인 표현인 것 같고, 주장이신 개인적 것 같고, 의견이고. 예. 그런 걸 둘째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수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하튼 그날 세미나에 가시긴 하신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그 잠복 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체로 이 의료기관에서는 한 6.5일 정도의, 그리고 최대 14일 정도의 잠복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단언하기는 좀 이른 거 아닐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복기에는 감염성이 없습니다. 잠복기에는 감염이 안 된다고 파악을 하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잠복기에 감염됐으면 저희 나라 국민 다 걸렸어요. 어허. 잠복기였기 때문에 이걸 전이시킬 가능성. 참석했던 1,500 지금 60여 명이 지금 이제 자가격리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예요. 예. 강제로 격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4차 지금 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선생님이 거기서는 악수를 하거나 접촉을 했거나 그런 일이 현재로서는 없으신 건가요? 첫 번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제가 제일 비말 감염 시킬 수 있는 강한 접촉을 한 거는 제 아내입니다. 그렇겠죠. 예, 집에 같이 계시니까. 집에 가서 뽀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지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증세가 시작됐다고 그러면은 감염성이 있다는 건데요. 제 아내가 걸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내분은 좀 이상이 없어요? 나왔습니다. 어허. 그렇습니다. 아내분은 저 메르스 환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음성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의사 심포지움에 참석했다고 그러는데요. 심포지움 아침에 사람 없을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서 잠깐 앉아 있다가 1시간 있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거기서 제가 재건축 조합에서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일찍 가서 일찍 접수하고 오른쪽 앞에 살짝 앉아 있다가 사람 많아지길래 제가 실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접촉이 됐다고 하면은 제가 제 아내랑만 얘기를 했거든요. 제 아내랑 뽀뽀를 하고 그러면은 제 아내는 100% 걸려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가요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이 했던 얘기하고는 다른 팩트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서울시 측에서 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연락 온 게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한 게 있었습니까?